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이제 곧 4월 말이고요. 이제 청춘의 계절, 자 5월달이 곧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돼서 5월 우리 첫 주부터는 대면 강의가 강의실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관과 어떤 인강 수업으로는 아마 4월 마지막 주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동안 우리가 보강하지 못했던 것들은 별도로 제가 인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웹 모바일 디자인 2 이번 학기 과목의 최종 목표가 사이트 하나를 선정하고 그 사이트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디자인 시안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PC 화면에 맞는 디자인,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 맞는 디자인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디자인 트렌드가 플랫 디자인, 머티리얼 디자인 또는 입체 디자인, 3D, 타이포그래피, 공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디자인 개편을 한다? 말이 안 되겠죠. 웹사이트를 개편하고자 하는 회사의 오너가 기존 사이트보다 인터페이스 측면이나 아니면 기능 측면에 개선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들여서 굳이 사이트 개편을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UX 관점으로 좀 더 편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프론트 엔드 쪽으로 가장 많이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이 기획자 또는 웹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웹 디자이너가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거 스타일의 디자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자, 웹 트렌드 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적인 전체 관점이 많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발전과 네트워크 속도의 발전과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도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2020년도 지났지만 2019년도 2018년도 웹 디자인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자, 해당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웹 디자인 트렌드 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다크 모드, 어두운 화면이죠. 어두운 화면, 어두운 배경 왜 사용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개성 있는 손그림,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3D 입체감을 활용해서 현실감 있게 만드는 디자인, 부드러운 그림자와 섀도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객체가 떠다니는 듯한 요소들, 실제 사진에 여러가지 도형을 혼합해서 만드는 방법. 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적용되고 왔었던 머티리얼 디자인, 최소화시키는 디자인. 자, 2020년도 자, 이 6가지를 중점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크 모드입니다. 다크 모드. 어두운 디자인. 즉 밝은 테마 대신에 어두운 테마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것은 배경 화면뿐만 아니라 유저 인터페이스 전반의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인스타그램,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애플, 그리고 브라우저의 크롬. 자, 이런 부분에서도 자, 이미 다크 모드가 지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로 UI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서 사용자에게 어두운 테마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어두운 배경은 디자인 요소를 더욱 두드러지게 해주고 명암비를 높이는 다른 색상으로 눈에 피로감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죠. 또한 최신 디바이스에 적용되고 있는 OLED 최신 스마트폰에 접속할 경우에는 배터리 전략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모드 디자인 미학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어두운 사이버 펑크 및 디스토피아 스타일 뿐만 아니라 빛나는 네온과 결합되어도 어둡고 다양한 색 구성표를 포함하는, 그래서 더욱 2020년 디자인 트렌드에 완벽하게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유튜브나 구글 웹 브라우저도 일부러 어두운 색 배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어두운 게 좋아서가 아니겠죠. 자,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둡다와 검정색은 다른 겁니다. 단순히 하얀색 백그라운드를 검정 바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배경과 안의 컨텐츠와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되겠죠. 물체의 그림자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매우 평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대표적인 다크 모드로 활용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URL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구경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네이버 화면입니다. 지금 모바일로 접속한 화면이에요. 자, 모바일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무 위키라는 이름으로 제가 다크 모드를 검색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검정색 배경, 어두운색 배경에 너무 환한 글자. 자, 우리는 충분히 명도를 조절을 해서 좀 더 편안한 느낌과 어떤 색상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다크 모드가 웹 트렌드로 더욱더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도 제가 또 다른 사이트 예제로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다크 스튜디오라고 해서 여기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죠. 자, 물론 위에 있는 주소와 같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에 서로 다른 것들을 제가 캡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크 모드로 디자인 시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그 사이트의 성격과 특징들이 다 잘 어우러져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성격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밝은 계열의 색상보다는 어떤 완전히 반전된 그런 느낌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뭘까요? 손 그림입니다. 다른 말로 핸드 드로잉. 컴퓨터가 아닌 순수하게 손으로 그린 그림을 의미하죠. 때문에 디지털 페인팅과는 완전히 상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웹사이트에 크리에이터 랩이라고 하는 미국의 웹사이트고요. 자, 이 중간중간에 이 표현되는 이런 그림들 있죠. 다 손 그림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인간적이잖아. 자, 손으로 그린 아이콘은, 손으로 그린 디자인 요소는 웹사이트에 어떤 느낌을 줄까요? 자, 감성 전달 또는 인간성을 가미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들은 완벽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래픽에 우리 수년간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디자인이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공공 장소에 가면 여러분들 캐릭터를 그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부분을 표현을 했던 것과 이런 중간중간의 요소들이 손 그림으로 들어가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내가 찾아서 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는 한 군데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프론트 엔드의 중요성이 거기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손으로 그린 아이콘, 핸드 드로잉. 감성과 인간성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2020년 웹 디자인에 인간적인 요소를 담아서 사용자들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경에 들어가 있는 이 웹사이트의 주소와 식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면 많은 홈페이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온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드리블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어떤 재미있는 홈페이지 디자인 요소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 자료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한 번씩들 보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디자인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 색상, 느낌, 전달적인 요소 모두 다 여러분들이 보고서 공백, 이런데 지금 공백이 되게 많잖아. 그쵸? 공백을 왜 줬을까? 공백의 미, 거기에다가 핸드 드로잉,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제공,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웹사이트가, 웹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현실감 있는 3D 요소. 자, 지금 앞에 보시는 배경화면은 핀치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이 웹사이트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가지 도형들 있죠. 자, 이 도형들이 그냥 2D 이미지가 아니라 3D 이미지고, 3D 이미지가 입체감 있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요. 그래픽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3D 기술은 더욱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3D 디자인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사용된 기술이죠. 그러나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과 우리가 항상 손에 지니고 다니는 모바일상에서도 3D가 등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웹 디자인에서도 사실감을 더할 수 있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3D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가 있지 않나요? 최근에 VR, 가상현실이 주류가 되어가면서 웹사이트에 대한 몰입형 경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몰입형,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3D 수업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나요? 자, 이것은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UX에서도 사용자가 오래 머무르게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죠.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 2D 이미지로 보여줬을 때하고 어떤 특정 요소가 3D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효과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무를 거예요. 이제는 네트워크 속도와 컴퓨터 디바이스의 어떤 스펙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도 이런 입체감 있는 요소를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내 사이트에서 오래 정보를 확인하고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디지털 공간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시각적으로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몰입형 3D 웹 디자인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자, AO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전체 좀 어두운 배경이에요. 자, 다크 모드죠. 너무 어둡지만은 않은, 그러면서도 자, 이 중간에 어떤 특징 요소들이 공간과 어떤 특징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편안함과 아름다움과 뭔가 몰입되는 그런 느낌의 웹사이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나무 같은, 자, 이런 모양 같은, 자, 이런 것들이 하늘 배경에 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입체감이 있는. 일단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재밌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한 웹 디자인, 거기다가 3D 디자인까지 너무 무겁지 않은 편안한 느낌의 3D 디자인이 포함이 되면 시청자로부터는 여러분들 사이트에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 부드러운 그림자와 떠다니는 개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그림자, 섀도우. 자, 한때는 버튼이라든지 이미지에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를 엄청 많이 사용했었죠. 또한 이 그림자를 과거에는 HTML이나 CSS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때는 디자인으로 다 그림자 효과가 추가된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홈페이지 화면에 필요한 용량이 굉장히 컸었다고요.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그 하나의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자, 로딩 시간 3초에서 5초, 아무리 늦어도 3초에서 5초가 지나가면 그 홈페이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광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3초가 지났는데 화면이 안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웹사이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초의 룰입니다. 3초의 법칙이에요. 인터넷 환경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화면이 나타나야지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든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파일로 저장해서 코딩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로딩 속도가 굉장히 늦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드러운 그림자와 떠다니는 개체들은 앞에서 보신 3D 효과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디자인을 더욱 계층적이고 흥미롭게 하는데 자,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그림자, 너무 진한 그림자가 아니라 연한 그림자, 그리고 어떤 특정 요소들이 떠다니는 듯한 느낌. 자, 오른쪽에 자 주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 되는 사람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러한 추세는 디자인의 뎁스, 깊이를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좋죠. 그래픽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골든 밀크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사이에도 이러한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세요? 보기 좋지 않으세요? 디자이너들은 부드러운 그림자와 레이어링 개체가 서로 겹치는 깊이를 위해서 2D 레이아웃에서 마치 개체가 서로 떠다니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평평해 보이는 고전적인 디자인과 정반대로 뚜렷한 대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면 재밌다, 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무심코 봤었던 디자인이 여러분들은 웹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하나 요소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고, 타이포, 그리고 디자인 여러가지 개체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자, 이런 디자인 트렌드가 꼭 웹에만 적용되나요? 여러분들처럼 시각도 배우고 있고 광고도 배우고 있고 3D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 이것을 전체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면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플랫 디자인, 그림자가 없는 현실화된 디자인, 지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디자인 하잖아요. 그게 웹, 편집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된다고.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자, 부드러운 어떤 그림자와 자, 여기면 마이크 번즈라고 하는 자,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 번 정도 보시고 정말 괜찮다, 아름답다,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내가 선택한 웹사이트의 디자인 개편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사진과 도형의 조합. 실사 사진에 여러가지 도형들을 조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2020년도 디자인 트렌드가 될 것이다. 자, 지금 보시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아시다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드리블닷컴 아까 앞에서도 또 나왔었죠. 자, 이 사이트에서 지금 실려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실제 사진 위에 원본 그래픽을 겹치면, 자, 여기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삼각형 이상 뭐 이런 하얀색 부분, 이런 것들을 겹치게 되면 기억에 남는 시각적 효과가 생겨서 창의력으로 돋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런 느낌 때문에
금융이나 기술과 같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 사진 위에 그래픽 디자인을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실사 사진과 도형의 콜라주 같은 트렌드가 마찬가지로 웹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덕트, 상품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제품 사진에 특별한 귀여움과 매력을 더하거나 더 심각한 속성을 사용하여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면 될까요? 과거처럼 웹 디자인 트렌드는 더 이상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웹사이트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충분한 여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백의 미를 충분히 살리고 각각의 하나하나 디자인 요소들이 실사, 도형의 혼합, 다크모드, 3D 입체, 그리고 약한 그림자, 그런 것들을 살려서 그 디자인의 효과를 배로 만든다고요. 자, 사진과 도형이 혼합되는 이러한 트렌드는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일러스트레이션 및 그래픽 스타일을 브랜드 특성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브랜드의 성격과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와 도형의 이미지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디자인이 잘못된 거죠. 그래픽 스타일은 사용자들이 사진을 해석하는 방식을 좌우하게 만듭니다. 제품 또는 사람의 사진은 브랜딩을 보다 완벽하게 지원하고요. 웹사이트가 대중과 차별화되도록 많이 도와주는 요소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는 이런 사이트와 자, 그리고 자, 또 다른 샘플 제가 집어놨죠. 자, 여기서 보시면 실사 사진에 다양한 어떤 색감과 그리고 도형들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한 분위기에 감성과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으세요? 전체 배경에 사진 하나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 이게 다라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도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사 사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서 최소화한 정보 메시지와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사이트. 저는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색감 이쁘고요. 필요한 정보만 쉽게 캐치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에 또 하나의 웹 디자인 트렌드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미니멀리즘,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게 최고다. 최소한의 디자인만 적용을 해서 하나의 웹사이트, 하나의 웹 디자인을 꾸미는 겁니다. 미니멀리즘 많이 들어보셨죠? 미니멀리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최소화된 요소들이 사용되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우리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Simple is the best.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 최소화된 요소들이 사용되는 디자인 또는 스타일, 그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공백을 활용하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웹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디자인 분야의 트렌드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빈 공백이 있다고, 빈 공백, 오른쪽에 빈 공백, 위에 빈 공백, 자, 여기다가 다 콘텐츠 집어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이 꽉 차겠네. 내가 이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라고 하면 꽉 차있는 콘텐츠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눈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람들은요,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요, 이미지보다는 영상으로 정보 획득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텍스트는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이미지를 통해 대신 전달할 수만 있다라면 웹사이트의 최고 효과를 누리겠죠. 최소한의 디자인, 미니멀리즘은 사용자에게 원하는 것이 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독성과 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복잡한 컨텐츠 배열과 구조 속에서 가독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 같으면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2020년에 미니멀리즘이 트렌드일까요? 미니멀리즘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세련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주된 목표를 놓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의 핵심 요소를 보고 직관적인 여행과 목적을 추구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더 적은 요소만 있으면 사이트가 어떻게 돼요? 더 빠르고 로딩 속도가 훨씬 더 진전되겠죠.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반응형 디자인 프레임워크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반응형 웹, 반응형 웹. 자, 이것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PC든 타블렛이든 모바일이든 하나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PC에서도 보이고 타블릿에서도 보이고 모바일에서 보이는 전혀 새로운 웹사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사이트로 사이즈 규격화돼서 보여주는 웹을 반응형 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요. 자,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예입니다. 자, 데이비드 지아지. 자, 여기도 딱 보세요. 제가 지금 캡처한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여성 실사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 자, 내비게이션 영역, 자, 메뉴 구조밖에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Simple is the best. 단순하면서 의미 전달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이트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최근에 출시되는 자동차의, 자,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에 굉장히 보기 좋고 깔끔하고 쉽게 전달되고 다크 모드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디자이너들의 역할 아닌가요? 자, 미니멀리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각종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챗 보십니다. 챗봇. 챗봇은 뭔가요? 채팅 로봇을 뜻합니다. 채팅 로봇.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에어아시아라고 하는, 자,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상한 화면이 뜨죠. 자, 이 화면이 뭐냐면 인공지능과 즉 기계와 내가 음성으로 채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궁금한 사항을 자, 이 오른쪽 화면에 밑에 글쓰기 화면이 있는데요. 글쓰기 화면을 통해서 제가 궁금증을 질문을 던지면 자, 이 로봇이 채팅을 담당하는 로봇이 거기에 그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저는 에어 아시아의 가상 고객 올스타 상담사 아바입니다. 즉 에어 아시아에서 운영하는 채팅 로봇의 이름이 아바예요. 곧 여행을 떠나시나요? 저와 함께 수화물, 좌석, 그리고 기내식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자,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팅 로봇 챗봇이라는 기능이 웹사이트에 추가가 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웹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챗봇은 실제로 장치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인공지능과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덕분에 가능한 챗봇 기능은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증가하게 되면 음성 대화든 채팅이든 가능한 인터페이스 역할까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역할들이 다 채팅 로봇의 역할로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필요한 시간에 음성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채팅 로봇과 채팅을 하면서 아니면 약속되어 있는 음성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웹에서도 채팅 로봇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는 이 화면처럼 홈페이지와 그 옆에 채팅 화면을 어떻게 띄울 것인지, 어떻게 인터페이스 화면을 구성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금년 2020년도에 많이 적용하게 될 웹 디자인 트렌드였습니다. 다크모드, 3D 입체, 약한 그림자, 그리고 핸드 드로잉. 자, 제가 7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타겟 사이트 선정하고 문제점 찾아서 디자인 개편할 때 이러한 트렌드를 최대한 적용해서 디자인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년 지났네요. 자, 2019년도 디자인 트렌드가 어땠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자네요. 드롭 섀도우, 그리고 뎁스, 깊이입니다. 자, 2020년에도 약한 그림자가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두껍고 그림자라는 것을 화려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아니고 부드러우면서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의 뎁스, 그런 느낌의 섀도우. 자,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이야기됐던 드롭 섀도우는 그때 당시에 빵 하고 터진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웹 디자인에서 그림자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온 거죠. 인터넷의 보급과 통신기술의 발달,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발전으로 웹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바뀌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그림자를 통해서 깊이를 나타내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림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웹페이지에서의 외관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적용된 객체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여 주의를 끄는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디자인 트렌드가 뭐였습니까? 바로 플랫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입체적인 감각을 선사해주는 그림자 표현이 트렌드였다라는 거죠. 자, 2019년도 두 번째, 자, 모바일 최적화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 K-워터 한국수자원 공사인데요.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캡처된 이미지는 자, 타블릿 PC에 맞는 디자인이고요. 자, 오른쪽은 자, 스마트폰 모바일로 봤을 때의 화면입니다. 반응형 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반응형 웹으로 디바이스 사이즈에 맞게 최적화돼서 보여주는, 보세요. 자, 이 앞에 있는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자, 가운데 큰 이미지가 있고요. 자, 이 큰 이미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슬로건 같은 거 있습니다. 내용 똑같잖아. 글자 똑같잖아. 그림 똑같잖아. 자, 그리고 여러 개 뭐 캐러셀 기능에 자, 내비게이션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공제 경제 문화, 공정 경제 문화가 있고요.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채용 정보 있네요. 얘네는 어디 갔을까요? 타블릿 버전은 스마트폰 버전보다는 가로 화면 해상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반면에 스마트폰은 가로 사이즈가 적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전체적인 타이포와 글자체와 모두 다 같지만 이 가로 사이즈 해상도에 따라서 보여주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리 배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응형 웹입니다.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일반 PC의 기능을 뛰어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만큼 웹 디자인도 스마트폰, 모바일에 최적화되고 있고요. 새로운 모바일 웹 디자인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PC로 웹사이트 접속을 하겠죠. 우리가 이동 중에 급한 상황에는 PC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보를 획득합니까? 모바일이잖아요. 스마트폰이잖아. 작은 화면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보기 좋도록 웹 디자인을 구성을 해야 UX 문제를 쉽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바일의 기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모바일 홈페이지에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타이틀이 뭐예요? 크고 굵은 타이포그래피. 자, 지금 보시는 이 배경 화면은 제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자, 아쿠아 플래넷, 자, 한화, 자, 63빌딩입니다. 서울의 63빌딩,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 받아 온 거예요. 자, 상단에 로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앙에 자, 메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딱 두 줄, 세 줄의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 전체 배경 뭐예요? 자, 제가 지금 캡처를 받아와서 하나의 2D 이미지처럼 보이겠지만 자, 이 배경이 뭡니까? 동영상입니다. 그러면서 동영상과 자연스럽게 핵심적인 내용을 타이포그래피로 내용 전달을 하고 있다고요. 크고 굵은 타이포그래피는
더 쉽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읽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가독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또한 타이포그래피는 내용과 객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방문자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방문자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정보에 관심을 두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타이포그래피는 자, 우리 사이트 방문객과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감정을 이끌어내고 웹사이트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죠. 기기의 해상도는 현재 더 선명해지고 있고요. 검색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크고 느낌있고 전달력이 좋은 글꼴 패턴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포그래피, 글자체만으로도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2019년도에 활발하게 적용됐었던 것이 바로 감성 디자인입니다. 감성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감성 디자인이란 뭘까요? 쉽게 소비자가 진짜로 가치를 추구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품의 디자인.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경험과 감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혁신적인 제품은 기능이 아니라 고객들과 공감과 소통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나 어떤 사건에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소통하여 감성을 이끌어내는 감성 디자인을 활용한 웹 디자인이 앞에 보고 있는 여러분들 사진처럼 애플이라든지 맥도날드 광고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나 방문자들에게 그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만의 색, 구성, 웹 디자인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사용자들을 감동하게 하는 감성 디자인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감성을 이끌어내는 디자인은 팬층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유지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맥도날드 사진입니다. 자, 이런 광고판의 감성 디자인 보셨나요? 해시계예요. 해 위치에 따라서 자, 그림자가 바뀌겠죠. 그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차, 팬케이크, 여러가지 간식거리들에 맞춰서 그림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12시 정오에 어떤 그림자가 생겨요? 자, 이런 그림자가 생긴다고. 맥도날드의 아이콘이죠. 12시 정시엔 맥도날드 아이콘인 자, 이 골든아치가 그려지고요. 찾아야 할 곳이 어딘지 인지하게 하는 매우 유쾌하고 재밌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감성 디자인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광고에만 적용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웹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이것은 아이패드에 적용되고 있는 애플의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아이패드 쓰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아이콘 요소들 보세요. 그냥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의 UX와 감성을 이끌어내는 감성 디자인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인포그래픽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많이 쓰죠? 어떤 통계자료 구할 때, 아니면 사용자가 이 이미지를 보고 한눈에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보다, 복잡한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단순한 이미지로 인포그래픽을 만들게 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포그래픽,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보를 내재하고 있죠. 인포그래픽은 정보, 데이터, 지식을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포그래픽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삼을 먹습니다. 인삼을 먹으면 어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요,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정보를 포함하여 빠르게 인지시키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웹 디자인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자, 프리픽이라고 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을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제가 사이트 3개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리픽, 두 번째 인포그램, 세 번째 데일리 인포그래픽. 첫 번째 프리픽은 전세계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많이 가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 안에 벡터 디자인의 인포그래픽을 무료로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서 인포그래픽의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앞에서 제공해드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포그램이죠. 그래프 부분이 용이한 인포그래픽 사이트고요. 다른 사이트와 달리 그래프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다른 말로 차트.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자, 데일리 인포그래픽입니다. 데일리 인포그래픽. 자, 굉장히 수준 높은 인포그래픽 사이트이고요. 전문화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인포그래픽 예제들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아이디어로 디자인할 건지 벤치마킹 하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꼭 한번, 이런 사이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든 아니면 현업에서 일을 하든 어쨌든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직접 만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디어 얻으시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디자인 스타일에 맞게 제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나 그리고 다양한 결과물에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 트렌드가 어떤 단색의 블록을 사용한다든지 단색 블록 안에 컬러 블록을 사용하는 디자인 트렌드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공백을 통해서 넓고
균형 잡힌 느낌을 주는 트렌드도 있었고요. 자, 레이어를 일부러 겹치는 효과를 부여해서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 트렌드도 있었습니다. 그리드와 창 노출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과연 어떤 웹 디자인 트렌드가 있었을까? 자, 2018년도에는 제가 그림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미니멀 디자인.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미니멀리즘, less is more, 최소화시킨, simple is the best. 자, 두 번째, 마이크로 인터랙션, 사용성, 피드백, 어떤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인터랙션 측면의 디자인. 자, 세 번째, 카드 타입.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카드 섹션에 카드 섹션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그래서 어떤 유연성을 부여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 이런 카드 섹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자, 패럴렉스 스크롤링. 자, 이것은 뭐예요? 롱 스크린이다. 롱 스크린. 자, 우리가 세로로 화면이 길어지면 오른쪽에 자 스크롤링 하죠. 그래서 스크롤링을 마우스 휠을 통해서 계속 스크롤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것을 패럴렉스 스크롤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하이 데피니션 이미지. 단말의 고성능에 따라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추가했었던 시기. 자, 그 다음 플랫 그래픽. 자, 스퀘어 모피즘을 탑재한 벡터 그래픽으로 좀 더 편안하고 깔끔한 이미지 느낌을 줄 수 있게 만들었었던 시기였죠. 자, 무빙 픽처. 동영상이라든지 움직이는 GIF 애니메이션 증감 현실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많이 적용했던 시기입니다. 볼더, 라지, 두껍고 큰 타이포그래피.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공백, 타이포그래프 다 2020년, 2019년 그리고 2018년도에도 너무 복잡한 디자인과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은 컨텐츠, 그런 것보다는 압축되어 있고 가독성이 좋고 한눈에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선호했다라는 거죠. 자, 스마트 내비게이션. 자, 유저 인터페이스 학습이 필요 없도록 자, 이런 다양한 효과를 쓰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굉장히 활발했었고요. 챗 스타일 인터랙션, SNS, 다양한 SNS, 그리고 챗봇.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도에 시작이 됐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개발됨과 동시에 이제는 채팅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현재 시기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챗봇이 시작이 되고요. 챗봇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2년이 지난 2020년은 더 활성화됐을 거 아니야.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 웹 매체를 통해서도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트렌드에 챗봇이 또 들어간 거죠. 자, 스토리텔링 컨텐츠, 커스텀, 자, 일러스트레이션,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 그쵸?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너무 재밌잖아요. 핸드 드로잉, 손 그림 또 나왔습니다. 컨텐츠 집중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했던 거를 아날로그 감성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웃 오브 그리드, 그리드를 탈출해보자. 그리드를 탈출해보자. 비정형으로 만들어보자. 고스트 어셋, 자, 숨기는 겁니다. 자, 라인만을 이용하거나 없거나, 즉 옛날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버튼을 하나의 이미지화 했었다고요. 그리고 버튼이란 느낌, 입체감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자 효과까지 줬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있는 듯 없는 듯. 그것을 고스트 어셋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바일 오리엔티드 모듈.
자, 디바이스 확장이죠. 자, 반응형 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 프로세스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플로우의 흐름이죠. 어디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고, 어떤 서로 정보 구조가 좀 더 간단화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020년도 올해부터 자, 과거 1, 2년 전까지의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봤습니다. 자, 2018년도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도 있고요. 새롭게 도입된 디자인 트렌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디자인 작업을 하셔야지 너무 뒤떨어진 디자인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어펜덕스, 자, 부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2018년도 웹디자인 트렌드 여기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이트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bcut.com이라는 게 있죠. dbcut.com. 자, 여기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자, dbcut.com과 koreawebdesign.com. 자, 여기에는 국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웹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잖아. 자, 이 사이트만 들어가서 봐도 여기에는 어떤 기업 홈페이지, 아니면 어떤 홍보 목적의 홍보 사이트, 아니면 어떤 판매 목적의 뭐 비즈니스 사이트, 다양하게 이 사이트에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만 가면 카테고리별로 디자인 스타일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자, 밑에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볼 때는 정말 사이트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국내 웹 어워드 수상작 모음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1년 동안 새롭게 런칭된 웹사이트 중에서 디자인 관점, 그리고 기능 관점,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 따라서 웹 어워드 시상식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웹사이트 대상으로 시상식을 합니다. 그러면 시상식을 통해서 뭐 1등 받았다, 2등 받았다, 수상을 받은 사이트는 가장 최근의 웹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나 그것보다 더 나은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적용됐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을까요? 공감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이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한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웹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렇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과제에 제가 사이트 5개 소개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트 5개에서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사이트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 사이트를 우리는 디자인 시안 작업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번 학교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하면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스펙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트렌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